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삼성전자에 의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위한 시장까지는 아니겠죠. 혼자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6% 가까이 급반등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시장의 훈풍을 삼성전자가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1830선, 코스닥도 510선까지 급반등하긴 했었는데 무엇보다 이 뒤에는 뉴욕 증시의 훈풍이 있었습니다. 미국발 훈풍, 그 실체를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정치와 예상치 모두 한 2.4% 정도였었는데 1.8%가 나왔습니다. 1%대 미국이 1분기 성장했다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어머? 미국이 성장이 굉장히 부진하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질 않네. 라면서 시장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야, 왜요? 양쪽 완화를 지금 축소 못할 것 같으니까. 미국의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경기 부양 그 돈줄을 끊겠습니까? 그렇죠? 매달 850억 달러씩 국채를 사줬지만 그 결과 미국은 1분기에 1, 2, 3월 달 이렇게 1.8%밖에 성장을 못하더라라는 것이 나오자 시장은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는 나중에나 가능하겠다라면서 올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준 연준 총재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분 상당히 중요해요. 이분 성함 정도는 아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프리 레커라고 하는 리치몬드 연준 총재인데요. 이분은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QE3 소위 이거 시행할 때 이분 혼자만 나 반대라면서 반대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양적 완화를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간밤에 뭐라고 했냐면요. 네, 이럴 줄 알았다면서 미국의 성장률 1분기 요것밖에 안 나올 줄 알았고 아마 향후에도 미국 경제는 굉장히 더디고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개인적으로는 아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 말까지는 이어질 거다라면서 시장 양적 완화 지속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 결과 뉴욕 증시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S&P 500은 마디 지수까지 챙겼다고 하는데요. 마감가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이 1600을 회복했던 밤이고요. 나스닥과 다우도 보시면은 1% 안팎으로 올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15,000선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유럽도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프랑스는 2% 이상이나 급반등했군요. 독일도 투자자 신뢰지수가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는데 1.6% 상승했고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 일단 이틀 연속 급반등이 나오자 우리 증시도 좀 반응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니케이인데요. 13,000선 회복을 일단 했군요. 2%가량 반등하면서 사실상 최근에 멈칫했었던 그 라인대로 일단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죠. 최근에 파생 시장도 그렇고 중국 열리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 중국이 기대 반 우려 반 되는 대상이었는데요. 오늘 중국장도 1%가량 힘을 내줍니다. 아직 2,000까지는 멀었지만 그래도 1,950에서 조금 방향성을 모색할 줄 알았는데 오늘 같이 좀 상승으로 조금 전부터 방향을 틀어준 모습이라 기본적으로 아무리 헤매고 신용 버블 우려가 있는 중국도 오늘 1%는 오르더라라는 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간밤에 분위기 좋았고 이제 중국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코스피의 상승폭도 오늘 대단합니다. 결코 빠지지 않아요. 사실 오늘 일본과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89%니까 거의 한 3% 가까이 오르고요. 포인트로 보십시오. 50포인트 당기고 있습니다. 1835.06. 너무 반가운 거 있죠. 1800도 반갑고 1810도 고마운데 20도 고마운데 30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분봉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시가가 사실은 1,800 이상이었어요. 시가가 1,800 이상이었다는 것은 오늘 갭 상승했다는 얘기죠. 1.5% 정도 갭 상승했고 1.5% 이게 이제 뛴 가격이었는데 전일 종가 대비 오늘 한 3% 정도 오르니까 시작하면서 1.5%포인트 상승폭을 키운 결과 지금 1,830선을 웃돌고 있고 현재가 지금 장중 고점인데 문제는요. 오늘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러다가 말 게 아니라 오늘 오후장에 최소한 유지 혹은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강 후약 패턴은 일단 오늘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현재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정말 안아주고 싶습니다. 1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아주 매수 강도는 약하지만 이게 이렇게만 됐었는데 이렇게 매수 쪽으로 봉이 위로 올라온 것은 진짜 오래간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오늘 같은 날 쌍끌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워낙 강하게 당기니까 기관도 역시 소극적으로 오늘 팔짱 낄 수만은 없는 날인 것 같고요. 개인들은 워낙 많이 당했죠.
이제 못하겠다. 연중 최저치에서 고생했었었는데 1835니까 바로 좀 정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요.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 오늘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시장 팁 정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3,0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한번 보시면요. 앞서서 한 3일 연속 선물을 매수하다가 전일에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우려가 좀 있었죠. 삼성전자도 전일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126만 원대까지 갔었던 것인데 오늘 3,000계약 정도 콜옵션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매수가 조금 더 선물 쪽에서 매수가 제법 강하게 이어진다면 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을 추세적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일단 선물 매수 강도도 좋고 방향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시가부터 5자를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5자를 넘어 510까지 넘어섰습니다. 퍼센트 보십시오.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미 3.5%나 급등해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로 보시면 17포인트 정도 상승 중이죠. 490 라인이 아니라 510선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시가는 한 1.5% 정도 전일 종가 대비 갭상승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코스피보다 약간 더 가기 가파르죠. 조금 더 빨리 상승폭을 키워왔던 코스닥이 지금은 약간 정체 국면에서 지금 510선 전으로 조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폭을 유지 중이고 코스피는 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510선 회복한 오늘 사실 어제도 급반등했었죠. 엊그제 기억나십니까? 예, 5%대 폭락했던 날 때문에 전일 한 반 정도 돌렸었고 오늘 그 이상 돌려주면서 510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 살까요?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급반등 3.5% 오르는 날 사는 주체는 개인이군요. 이게 아침에는요, 이제 500선 위에서 갭상승 출발시켜놓고 장 초반에 누가 샀었는가? 외국인이 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 슬쩍 들어왔었었는데 지금 조금 수급이 바뀐 상황에서 510선이 그냥 유지가 되면서 상승폭이 더 안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약간 매도 스탠스로 돌아선 지금 코스닥은 510선 정도에서 더 이상 상승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상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추가로 하락하면서 벌써 4월 연속 하락이죠. 이렇게 되면 1,150원이 열렸군요. 1,148원 30전. 오늘 하루 동안만 6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향성이 상당히 1,150원대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오늘 일단 아래쪽인 이유. 첫 번째는 국내적인 재료고요. 두 번째는 대외 재료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의 GDP가 예상보다 별로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붙은 해석은 뭐였습니까? 양쪽 완화를 지금 축소하기는 이르다. 지지 쪽에 시장의 기대가 많았고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로 사람들이 조금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의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 5월달 무역수지 나왔죠. 경상수지가 거의 사상 최대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부적인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아래쪽을 가리키면서 1,150원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보여드리겠는데 삼성전자 진짜 대단하네요. 6% 가까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133만 6천 원 오늘 130만 원 찾아가고요. 더 재밌는 거는요. 삼성전자 지금 누가 사냐고요? 제 컴퓨터 보시면 지금 매수 창구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까? 바로 외국인입니다. 모건 스탠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 리오네까지 모두 외국계 창구의 모습이 매수 상위 쪽에 이름을 올려놓았고요. 자, 이렇게 급락했었던 거의 갭을 거의 다 메우러 빨리 가고 있죠. 오늘 잘하면 진짜 138만 원, 5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가는요 2%대 정도의 갭 상승이었었는데 시가 대비해서 3%포인트나 추가 상승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모습을 조금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또 차가 빠지지 않네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급반등할 때는요. 결국 전차가 동반해서 끌지 않는 한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오르지 않았더라면 오늘 시장에 1,830은 없었겠죠. 최근에 자동차는 계속 좋았었는데 그 자동차마저도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모비스가 5%대 급반등하면서 25만 원대 바닥 찍고 올라오는 와중이고요. 자, 현대차 22만 원 다 왔고요. 오늘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아차가 6만 원대 안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 기아차는 또 추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자동차는요. 기관이 계속 삽니다. 기관은 내일이면 6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1, 2, 3 1분기고 4, 5, 6 2분기인데 2분기 말,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대상으로 기관은 이미 예전역에 자동차를 잡았습니다. 왜? 환율이 예상보다 괜찮을 것 같아서 말이죠. 자, SK 하이닉스도 오늘 2%가량 오르면서 역시 3만 원대 곧바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볼까요?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런 저평가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한전도 올라오는군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전일 외국인 수급 보니까 한 세 번째인가 뭐 그 정도로 삼성전자 우선주 사더라고요. 오늘 일단 우선주도 같이 만만치 않게 본주와 함께 오르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한 3, 4% 정도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보다는 훨씬 더 강하죠. 지금 시장이 2%대 후반 오르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특별히 IT 부품주 가운데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전문가 전화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삼성전자 얘기 전문가한테 직접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IT 다른 종목도 뭐 상승을 같이 좀 주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상승폭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 5%, 4%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상승폭이 약간 뭐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4% 가까운 상승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향후 실적 좋다 그랬는데 계속 빠져서 아마 걱정하셨던 분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견주한 축에 속했었죠. 오늘 이제 저평가 매력 더해지면서 4%가량 시장 반등과 함께 제법 강하게 올라오는 중입니다. 자, 기아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주 부품과 섞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면요. 넥센타이어도 오늘 올라오고요. 3인방 중에 제일 강한 건 현대모비스고요. 그리고 한일이화, 한일이화가 자동차 부품 가운데 참 강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걸로 수익 낸 김선윤 대표님의 모습도 출발 증시화에다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경량화 얘기 나오면서 현대 EP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약간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강하고 IT 강하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날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금융 가운데 또 특징주가 있지요. 최근에 우리금융 분리매각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금융과 우리투자증권 모두 다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금호종금이 지금 사흘째 한가고 오늘 심지어 점 한가로 출발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 잔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우리금융 쪽으로 금호종금이 일단 피인수가 됐었죠. 아니 매각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매각 그러니까 사간 기업 우리금융 쪽에서 또 쪼개서 이제 M&A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진 거죠. 겨우겨우 팔렸는데 또 팔리게 될 재매각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한가 세 번째 들어갔는데 아마 물량 정리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고요. 자, 이번에는 증권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보통은 뭐 1900, 2000 가면 들썩이는 게 증권주지만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1800을 아침 시가에서 회복하고 1830까지 가는 날 증권주가 이렇게 1800대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주문 실수 때문에 급락했었던 KTB 투자증권도 일단 같이 증권주 상승에 동참이 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특징주 좀 빠르게 볼까요? 전일에는 게임주가 아주 난리였었죠. 왜? 유증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 우려 나오면서 게임 비리 52주 신저가였는데 그 신저가를 찍으면 보통 빠르게 못 올라오는데요. 전일 가격 상승폭까지 오르면서 상가를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오늘도 추가 상승을 1%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 모바일 게임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삼성을 등에 업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데 컴투스는 조금 약하죠. 왜? 오늘 시초가 나오기 전에 개장하기 전에 증권사에서 컴투스 2분기 실적 안 좋다고 부정적 리포트를 많이 냈습니다. 물론 신작이 없죠. 뭐 일부러 때리기는 아니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같은 52주 신저가라 할지라도 삼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비는 일단 위쪽인데 컴투스는 조금 메이는 그런 국면이고요. 오늘 재밌는 건 옴니텔입니다. 이 종목이 뭔데 이렇게 상가까지 가나 싶으시겠지만요. 삼성전자하고 양방향 DNB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상한가 작은 종목을 보낼 때는 삼성전자가 있어야 되더라. 오늘도 삼성전자 자체도 많이 오르더라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LED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에 추가로 빠지나 했었지만 중가상 누군가 사서 거의 다 부합권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시켜 놓았었고 오늘 드디어 장이 갈 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LED도 코스닥의 한 축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타격이 있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오늘 스마트폰 쪽에서 이쪽도 뭐 채택한다 그래서 좋은 소식도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5%, 루멘스도 5%로 이렇게 급반등 중에서 곧바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남북로 가스관 관련 테마도 조금 움직였었는데 터미널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나요? 근데 동양철관이 사실상 대장인데 상승폭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서 사람인 HR 오늘 자사주 맵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위닉스 제습기 만드는 위닉스의 경우에도 거의 한 두 자릿수 이상 상한가에 들어갈 만한 들어갔군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빼놓지 않고 얘기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 IT 부품주입니다. 일단 모습부터 보시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6% 가까이 급반등하는 날 IT 부품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상하겠죠. 오늘 많이 오르는 거의 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미 두 자릿수 오르는 이렌텍도 있고요. 예, 파트론 외국인 계속 사더라고요. 옵트론텍 카메라 쪽, BH, FPCB 쪽, 아모텍, 크루셜텍 나머지도 볼까요? 오늘 사실 이 화면이 모자랄 정도로 IT 부품주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올라오고요. MC넥스 그리고 코이즈, 대덕 GDS, 케이스 쪽도 같이 조금 상승폭은 덜한 것 같지만 같이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팁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 빠르게 정리하고요. IT 부품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법 전문가 연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팁입니다. 네, GDP 예상치가 미국 쪽 많이 미달돼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양쪽 하나 지속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그냥 반등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시점, 다음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이 또한 양쪽 완화 축소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다시 한번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조언하고 있고요.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뜬 날 이제 시장에 가나봐, 1900 가나봐 하면서 사시는 추격, 뇌동매매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나와서 빵끝 웃고 있을 뿐이죠. 계속해서 시장 팁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구간이라고 해요. 시장의 방향은 사실상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결정하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모습은 좀 괜찮고요. 물론 오늘 삼성전자의 힘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갈 수 있다라는 데는 오늘 오후장도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이제는 팔자라고 하는 비중 축소는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렵죠? 추격 매수도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현금화해도 안 되고 시장이 더 갈 수도 있으니까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팀만 잠깐 좀 정리해서 보면요. 코스닥 IT 부품주 오늘 실적 좋다면 들고 가자 의견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전문가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500선 아래 한번 길게 찍고 왔는데 확실히 오늘 그리고 어제 빠르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이틀 연속 하방 경직은 코스닥 일단 찾았다. 단기 바닥은 잡혔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급반등하고 IT 부품주도 급반등하고 이 연결고리로 코스닥까지 올라오는데 IT 부품 이제 나는 못하겠다, 팔고 싶다 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문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네. 빨리 하고 점심 드시러 가시고요. 자, IT 부품주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오늘 그냥 팔아버리고 싶다. 현금화 유혹이 굉장하실 것 같습니다. 들고 가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팔면서 현금화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비중 축소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이 외국인에 대한 이 매도세가 좀 주춤하는 것들이 이 부품주의 좀 반등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매도 폭이 좀 주춤하는 틈을 타서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러한 양상은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이틀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금방 던질 이유는 분명히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IT 부품주 비중 축소 현금화보다는 보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다음 주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신 걸로 봐서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올라올 건가 IT 부품주의 현금화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쭤보겠고 같이 하이엔드급 성장성 둔화에 대해서 아까 공감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결국에 IT 부품주는 좀 옥석 가려야 될 때가 아닌가도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IT 부품주 중에서 옥석을 가리시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히나 하이엔드급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편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그래왔듯이 일단 성장률이 정체가 되면 전방 업체들에서 부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이익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려는 부분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속 성장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전방 업체의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일단 가장 그래도 IT 쪽에서는 좀 가장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래도 OLED 쪽, AM OLED 쪽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올해는 좀 이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하반기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AM OLED와 비메모리와 관련된 전통적인 반도체 부품주들, 이런 업체들은 일단 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업종들은 뭐 계속 좀 끌고 가셔도,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그 OLED 쪽,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하셨는데 IT 부품주는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 많이 오르는 카메라 모듈 쪽도 있겠고, 또 FPCB 쪽도 있겠고, 다양한 IT 부품 섹터 가운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아몰레드 그리고 반도체 쪽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나머지 섹터, 특별히 오늘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올라오는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얘기신지, 아까 보유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일단 올라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카메라 관련 부품주들이 가장 좀 관심이 갑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급등을 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 관련된 업종들인데, 최근에 뭐 물론 카메라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조정폭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가 이 카메라 업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FPCB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분명히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 제품이 분명히 FPCB와 관련된 제품들일 텐데, 가장 이 전방업체에서 이 이익 조정폭, 그러니까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이 가장 쉬운 업종이 사실 이 FPCB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만약에 정체가 되었을 때 이 단가를 조정하기 전방 업체들이 단가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이 FPCB 업체들이 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뭐 FPCB 업종보다는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계속 있는 지속 가능한 카메라 업종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케이스라든지 부자재와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인 제품이 아닌 외부에 좀 깔릴 수 있는 이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매력들은 다른 업종보다 가장 뛰어납니다. 가장 뛰어난데 중요한 것은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많이 남는 박리담회식의 부분이 될 텐데, 최근에 또 전방업체들이 이런 부자재나 액세서리와 관련된 사업에 또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력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업종 중에서는 카메라 업종을 가장 탑픽으로 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투자 매력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FPCB를 좀 가장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이 케이스고, 그 다음이 카메라고, 이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FPCB가 사실 매력도는 제일 낮을 것 같고요. 예. 중간에 이제 케이스나 액세서리 업체들이 좀 들어올 것 같고, 네. 가장 탑픽은 역시나 카메라 업체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는 아몰레드 반도체가 괜찮다라는 얘기신데, 자, 그러면 케이스랑 FPCB도 그냥 단기로만 대응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와 같이 성장한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네. 여기서 성장률이 정체됐을 때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업종은 카메라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PCB나 케이스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카메라 업종보다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저한테 던져주시면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요, 이렇게만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카메라 단기로 괜찮을 만한 종목 한 3종목, 2종목 정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로도 괜찮다라고 하셨던 반도체, 아몰레드 쪽 종목도 역시 한 2-3개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카메라 관련해서는 역시나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던 파트론, 그리고 옵트론텍과 세코닉스 같은 좀 밸류에이션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 AM OLED 관련된 것들은 역시나 뭐 거의 대부분 저와 생각이 비슷하실 겁니다. AP 시스템,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SFA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이고, 뭐 소재 쪽에서는 또 덕산 하이메탈 정도, 이 정도 한 4종목 정도를 저는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메라 관련주는 한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종목 수두룩한데 지금 산다면 단기로 몇 % 정도 수익 될까요? 적어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뭐 10% 이상의 수익은 지금 수 자리에서는 뭐 어느 정도 무난하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좀 시장이 더 잘 풀려서 예전과 같은 좀 자리로 돌아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에 대한 가격 트레이드는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 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의 상승률은 뭐 무난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기로 볼 수 있는 카메라 관련주 3종목 정도 얘기 들어봤고 단기로 한 10% 수익 정도 가능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중장기로 괜찮은 아몰레드 재료 그리고 소재주 종목까지, 사실 화면에 안 보이지만 덕산 하이메탈까지 총 4종목, 총 한 6, 7종목 정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언제나 들으면 애매하고 내 종목도 될 것 같은데 안 간다 하시는 IT 부품주로 고민 많으셨을 투자자들한테 아주 담배와 같은 시원한 오늘 해결책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별한 IT 부품주 옥석 가리기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단기로 갈 종목, 중장기로 갈 종목, 마음에 좀 중심을 잡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86억 4천만 달러로 종전 최대치인 작년 11월 69억 1천만 달러의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5월 수출은 459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7.4% 늘었지만 수입은 423억 2천만 달러로 4.8% 감소하면서 상품 수지가 72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승용차 및 부품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선박과 철강 제품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전월 14억 5천만 달러에서 11억 3천만 달러로 흑자폭이 축소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5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액은 225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한국 자본의 미국 부동산 투자 규모가 18억 3천만 달러, 약 2조 1천억 원으로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부동산 조사업체 리얼캐피털 애널리틱스를 인용해 이달 중순까지 한국 자본의 미국 부동산 투자 금액이 18억 3천만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총 투자액이 지난해의 3배를 넘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한국 자본의 미국 부동산 투자액은 10억 달러, 2011년에는 14억 달러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아시아 최대 큰손은 올해 들어 1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한 싱가포르였으며 중국은 15억 2천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싱가포르, 한국, 중국 등 3개국 총액이 52억 2천만 달러로 이들 3개국의 올해 미국 부동산 투자 금액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를 극복하고 발전하려면 금융사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전략 멘토로서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이자 이익에 치우쳐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재무 전략 멘토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한국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사모투자펀드와 해치펀드 등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대체 투자와 장기 투자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처럼 참여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성공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7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